지난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황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 시행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황운하 의원이 지난 4월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2018년에 울산 경찰청이 한번 내사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경찰은 김 원내대표 형제의 자금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내사 종결됐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황 의원이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전후에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형이 각각 1억 7천만 원, 또 4,4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지만 검찰에서는 이게 별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14년 3월 말부터 그해 7월 말까지 김기현 당시 시장 후보의 형과 동생이 출처 불명한 수억 원의 현금을 CD기로 계좌에 입금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형제들은 이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모른다에 대한 답변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정한 돈이 아니냐라며 좀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별건 수사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데요. 김 원내대표 형제의 계좌 내역 조사가 별건 수사가 맞다라고 이제 검찰이 봤다는 얘기죠. 네. 이 별건 수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별건 수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별건 수사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이제 절도죄라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를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절도와는 전혀 다른 살인의 범죄 혐의 증거 등을 발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추가적으로 혐의가 발견됐으니까 그냥 같이 수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이제 별건 수사를 이제 좀 자꾸 허용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 범죄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를 이제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별건의 범죄 수사는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또 과잉 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별건 수사를 이렇게 통칭 이르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건 수사가 정당성 논란이 많았고, 이 때문에 올해 3월 25일부터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 도중에 발견한 별건의 범죄를 수사하려면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별건 범죄 수사는 이제 본건의 수사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본건과 그 다른 부서가 맡는다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황운하 의원 고소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 자금이 부정한 돈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제 형제들이 당시에 일정한 직업도 수입도 없는 사람들인데 몇 달 사이에 수억 원의 현금을 받고 이를 어딘가에 소비를 한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적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억 원의 현금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형제들이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받았을 부정한 금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황운하 의원은 당시에 자금 추정용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했지만 검찰이 이제 별건 수사라는 이유를 대면서 영장 청구를 노골적으로 가로막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별건 수사라면서 영장을 막았던 검찰인데 이번에는 이제 본건에 대해서 다시 영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인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황운하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죠. 네네. 황운하 의원은 이제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하명 수사 의혹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더해서 오히려 거짓말에 가깝다라면서 검찰이 이익 관철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며 이른바 송철호 시장이 본인에게 했다는 이 청탁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울산 경찰에서는 청와대에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경찰청에서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했는 것까지는 이제 울산 경찰청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또 비록 이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통상적인 보고 과정이었고 재판은 검찰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당시 울산 경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해 한 토착비리 수사는 이미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되기 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그 송초로 선거 캠프의 잘못된 선거 운동이 이 법정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당선된 송 시장은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황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제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도 검찰에 대해서 참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면서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소설, 그 삼류 정치 소설 같은 기소 내용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아주 상반된 상황입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만 24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지원도 강화되고 있죠? 네,
울산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 1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특별 돌봄급여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죠. 네, 울산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사업은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로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출생한 초, 중, 고학생 등에게 특별 돌봄 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 역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중구는 지역 최초로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울주군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중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지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구는 앞서 지난 4월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정책 전담반에서는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결정하고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상위 계층 지역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돌봄과 안전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 식료품, 생필품, 학습 꾸러미 등 맞춤형 긴급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해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 날 교육청에서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열렸죠. 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취약계층 학생에게 복지를 지원하고자 여성위생용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0만 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선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